정치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잠시 후 10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 테마주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의 시캐스터가 발동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 없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관의 매도가 강한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추가 상승 시도하면서 540선 근처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순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각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전차 군단으로 외국인이 비차익을 많이 일단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460억,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200억 원, 합이 거의 660억, 700억 가까이 전차 군단으로만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사고 있고요. 다른 업종은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이지만 전차 군단이 오르면서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더 나오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의 시캐스터 문제는 노출된 악재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다우산업지수가 지난 3월 1일 국내 시장 휴장일 때 더욱 오름세를 박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그 상승 랠리를 결국엔 3월에 역시 커플링으로 이어갈까 아니면은 디커플링으로 1월처럼 반대로 갈지 사실 가늠은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일단은 미국발 그 어떤 양적 완화의 힘과 그 시캐스터 문제로 쳤었을 때는 어떤 양적 완화의 힘과 경기 지표의 호조가 좀 더 강한 증시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중국에서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정책적인 이슈는 좀 더 나와봐야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좀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중국에서의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나온 걸로 봤을 때 중국은 경기 회복 시그널이 조금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미국, 즉 G2 국가의 경제 지표 회복이 기존에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일어났다면 지금 미국은 좀 더 좋아지고 있고 중국은 사실 그다지 좋아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요, 기관이 일단 차익 실현물을 화학업종 그리고 나머지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에서 같이 던지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가 오늘도 워낙 세다 보니까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18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동성이 코스닥으로 오히려 몰리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116억 원, 그리고 기관이 47억 원, 역시 쌍끌이 매수, 지난주에 계속 쌍끌이 매수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된다면은 쌍끌이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항상 차익 매물이 나왔던 540선을 돌파할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코스피는 전차 군단의 어떤 지수 관련, 즉 선물과 연동되는 흐름이 계속 연동될 것이고 코스닥은 랠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은 전차 군단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각 주체별 속내도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외국인, 지난주에 제가 속내로 잠깐 예상대로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캐스터 문제가 워낙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끌어왔고요. 그에 반해
상당히 시장에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역설을 하고 다녔지만 급한 모습은 사실 없었거든요. 즉시 캐스터 불안해. 니네 팔았냐? 개인한테 좀 지난주에 판 개인한테 좀 하는 말 같고요. 사실 예상대로 안 간다고 했잖아.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 근데 지금 시장은 정확히는 전차군단, 즉 외국인이 갖고 노는 시장 코스피를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은 못 버티고 어떤 신용, 융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대는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계속 시장에서 물량을 뺏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그로 인해서 속내는 젠장. 뉴스를 다 터뜨리고 좋은 것도 없네. 이 말은요, 결국엔 개인은 이번에도 역시 뉴스의 흐름에 당했다는 것을 좀 표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뉴스의 흐름에 당하기보다 항상 결과론적인 시각을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증권 쪽에 어떤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물론 나가고 있지만 베이시스가 워낙 외국인이 조절을 하면서 상당히 증권, 금융투자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금융투자 물량이 작년 연말에 이제 거래세에 대한 그런 비과세 혜택을 없앤 국가기관이 금융투자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가 워낙 매매 거래가 없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저렇게 대규모로 거래를 한다는 건 국가가 금융투자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실 말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역시 투신권에서 오늘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개인의 펀드 물량이 역시 투신권의 물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투신권은 어쨌든 개인 물량이라고 본다면 금융투자, 즉 증권 쪽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분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오늘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수는 상당히 위로 갈 수 있다는 점, 즉 증권 쪽을 좀 상당히 눈여겨보시라고 이렇게 속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앞서 중국 모멘텀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 여러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 오늘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는 계속 외부 이벤트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가 2월 달에 2000선에 중후반 들어서 안착을 했고요. 물론 안착한 주된 어떤 업종은 뭡니까?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차군단이었고 특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이제 국내 어떤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은 아닌데 일단 주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찍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외국인들의 선물과 연계된 어떤 합성 전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구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컷오프 위칭 데이를 앞두고 어떤 프로그램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압축을 하면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시장 베이시스를 상승시키고 시장 베이시스가 상승되면서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가 시장의 상승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외국인의 비차익 선물 매수가 같이 시장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역시 차익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10조 3천억 정도가 쌓였는데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쌓였을 때 한 12조 원 정도 좀 넘게 쌓였다가 결국엔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2월 초반에.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럴 수 있다는 점은 악재적인 어떤 요소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역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코스피는 전차군단의 위주의 상승은 개인들한테 상당히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내수주 중에서도 탄력을 계속 받고 있는 음식료 업종, 제약 업종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 두 업종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어쨌든 수급적으로 좋고 작년의 기저 효과와 그리고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을 본다면은 음식료 업종과 내수 업종 코스피 내에서 계속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유동성이 넘치는 거는 결국엔 어떤 신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지만 코스닥에서 이익 모멘텀을 받는
어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품주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 관심 깊게 가지시고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낫다. 3월 초도 결국엔 3월 증시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가대낙폭 업종들은 오늘도 화학업종, 철강업종, 조선업종 하락하는 것을 본다면은 역시 투자하기 만만치 않다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업앤다운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재보선 출마 소식에 관련주가 일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장주인 안랩이 개장과 동시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이어서 NHN입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 철회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 종목인데요.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티넷 인베스트가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자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효성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도움 말씀은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희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업종목입니다. 안랩과 NHN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안랩부터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점 상한가에 지금 시가로 지금 갔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재보선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됐죠. 근데 이제 노원병 지역에 출마를 한다라는 부분이 주말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부분, 지금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더 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안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1위의 보안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스마트 기기의 확산,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성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보안 시장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안랩 같은 경우는 2009년도죠. 한 690억 정도 했던 매출이 현재, 그러니까 작년이죠. 1,200억까지 한 2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실적 대비 PER 68배 정도로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안의 중요성도 상당히 좀 큰 건 사실이고,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요. 여기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차익 매도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매도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다. 그래서 중기적인 성장성은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자.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NHN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경영진에 대해서 불화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올라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국내 지금 최고의 포털 업체 네이버를 가지고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한게임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스토리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부재하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많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정부 쪽에서 웹보드 게임 관련 규제안을 좀 철회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호재를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NHN뿐만 아니고 네오에이지 게임즈라든지 이런 주식들, 라이브 플렉스나 기타 관련 게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우려스러웠던
이런 정부 규제안이 이제는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좀 성장 스토리 같은 경우는 라인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부분도 역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인의 빠른 성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만은요. 너무 지금 보시면은 기대감은 좀 너무 크게 좀 가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한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적 추이는 좋다. 하지만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 대응이 좀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 혹은 심리에 의해서 출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정치 테마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창투사죠. 뭐 대성창투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큐캐피탈 같은, 그러니까 지금 창투사 관련주들이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사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내정자가 그 전에는 뭐 벤처 신화로서 좀 불려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자산운용,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과거에는 좀 작용을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훈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벤처 신화의 인물로서 지금 장관 업무를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벤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분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사퇴를 하면서 그동안의 기대감이 있었던 뭐 창수사 관련주들이 일단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뭐 실적이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철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이 지금 실망 매물에서 좀 출회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심 악화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으로서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뭐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충분히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명분으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넘뿐만 아니고 기타 창투사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업체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난다면 창투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죠. 효성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효성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어닝 쇼크 얘기가 좀 나오면서 증권사들의 지금 목표가 전부 좀 하향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새 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지금 그동안에 뭐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는 뭐 수사,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는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효성 비자금 수사를 뭐 진행을 한다. 이 부분 자체도 투심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남이죠. 차남이 갖고 있는 물량 한 7% 정도를 전량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력이나 뭐 시장 조합률은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하죠. 뭐 타이어 코드라든지 스판덱스라든지 뭐 변압기, 그러니까 중공업이나 뭐 지금 섬유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투자 심리가 워낙에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나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이런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구간,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술력이나 시장 조밀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때 좀 저점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보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악재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앤다운 종목 분석의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일부에 출연하셨던 김동섭 이사님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환매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는 이번 주 예정되는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지수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시퀘스터 우려에도 뉴욕 증시는 견제했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는 상승 펀더멘털은 유효하다. 그리고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섬의 고윤기 대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한다. 3월 코스피 밴드는 1970에서 2100포인트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과연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오늘 순서는 JB스탁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전문가들의 전략을 크게 둘로 나누면 변동성 장세다, 아니다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3월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 달 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어쨌든 상승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좀 두 의견을 공감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공감하는 의견으로는 상승 펀더멘탈은 유효하다. 상승 추세 유지 3월 밴드 1970에서 21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이제 결론적으로 상승 마감을 해줬지만 초반만 해도 이탈리아 총선 결과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주 중반에는 이제 벤 버냉키 의장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의자의 투심이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결국 상승 마감으로 좀 끝내줬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것이라고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도 한 2040선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보고 이후 조금 더 추가 랠리가 이어진다면 2100선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열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좋은 좀 개별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정보다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주말에 시퀘스터 발동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잘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좀 제한적으로 끝나졌습니다.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미국발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시퀘스터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보여지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여파는 그나마 좀 제한적일 거라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퀘스터와 비슷한 상황들은 이미 미국에서 한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시퀘스터가 발동이 될 경우에는 가장 예산 삭감이 큰 분야는 이제 국방비와 메디컬과 관련된 투자 자금일 텐데 그간 시퀘스터의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을 때도 무기나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던 게 이유 중 하나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시퀘스터 발동에 대한 대립 자체가 이제 사실상 그간 정치적인 대립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은 3월에서 4월까지 좀 이어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떻게 협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성장률 회복을 감안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퀘스터 발동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증시장에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따라서 지금 다우지수도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소비 둔화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3월 증시를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세가 좀 지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 종목은 아직 좀 헤매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지수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종목별 장세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옳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을 좀 넘기고 코스닥은 500선을 넘기고 4년간의 이제 박스권 상단 고점인 540에서 50의 장기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상단 돌파를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밀린다면 내 종목들도 같이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주 관심을 갖고 좀 자주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는 상승인 만큼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이익 실현하시고 대형주로 옮기시는 전략. 혹시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540, 550까지는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조정 시 저가 매수하자 3월 증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끝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코스닥 장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아직 주식을 쥐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새롭게 네.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자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올해 기대 섹터로 각광받고 있는 AMOLED 관련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듯이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도 LED, LCD 산업에서 아몰레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아몰레드 장비 관련 중에 ICD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D는 자체 발광하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주로 디스플레이 전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시가업체 1위 기업입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도 뛰어난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 고밀도 번식 식각 장비에 있어도 기술력이 세계 최초이고 점유율 또한 90%를 넘는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재작년 상장 후에 주가가 좀 잠깐 반등했다가 전방 산업의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작년 한 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전방 기업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재개로 작년 말에 235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었는데요. 그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반영될 예정이고 또 지난 2월에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대형 아몰레드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투자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몰레드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좀 언제 발표를 하냐라고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발표 전후로는 그와 관련된 관련주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CD 일봉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0원 매물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밀리면서 결국 쓰리바닥을 좀 만들어냈었는데요. 지난주 거래량을 동반한 14,000원까지 좀 강한 돌파 시도를 보이면서 월봉으로도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고 주봉상으로도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터닝을 할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4가 이번 달 14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기대감도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눌림목 부분에서 한번 잡아보시자라는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CD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공공실 작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 주말에 일단 시계스터 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증시에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심리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감을 못할 뿐이지 이게 정말로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기존 6천억 달러의 예정에서 850억 달러로 조금 이제 줄었기 때문에 좀 크게 영향은 없지만서도 역시나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장이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좀 답이 나오는 시장, 코스닥 차트가 정말로 이번 주 안으로 뭔가 해답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자, 코스닥이 이번 주 안으로 540포인트 위로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3월 장 자체는 2월 장에서 끝났던 디커플링 장세가 끝나주면서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커플링 장세가 이어지는 그 리커플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도 코스피 기업들보다는 코스닥 중심
중심으로 한 왜 코스닥이죠? 그나마 환율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역시나 자금 확보력이 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은 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제가 열고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코스닥 차트 항상 뚫지 못했던 벽이 바로 얼마였냐면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벽이 바로 뚫지 못했던 벽이 얼마였냐면은 자, 라인을 그어드릴게요. 자, 항상 550포인트 부근을 뚫지 못합니다. 항상 그리고 한 450포인트 부근. 이 박스권의 모습 자체를 항상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항상 횡보하면서 올라갔었는데 항상 그렇지만서 보여줬던 게 바로 50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자 500포인트 아래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여지없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가장 안 올라갔을 때가 바로 한 520포인트였고 보통 평균적으로 530포인트까지는 여지없이 다 도달을 합니다. 자, 이게 코스닥 차트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오늘 0.6%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만약에 바로 전 고점이었던 540포인트 이 구간에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은 그 다음 목표치 바로 550이잖아요.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자, 코스닥 수급 상황인데 외인들이 지금 며칠째 매수했는지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 거의 한 달 동안 매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역시나 또 연기금 역시 지금 거의 뭐 15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모든 기관들이 일단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500억 이상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400억 이상씩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 이유는 이번에는 코스닥은 저번에 540포인트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55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실적주 중심 1분기 기대되는 종목들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은 제가 뭐 어떤 종목들을 조금 가지고 나왔고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은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조금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요. 자, 웅진 C급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안 좋았죠. 자, 웅진 C급이 저희가 얼마에 샀냐면은 8,260원. 자, 8,26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가 들어갔고요. 충분히 수익 중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고가 기준으로 해서 12.7% 이상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종목. 자, 인프라에어가 역시나 꾸준하게 지금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인프라에어는 고가 대비는 아니지만 한 10% 이상, 지금 현재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나머지는 다 일단 정리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이 두 종목을 홀딩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웅진 C급익은 조금 불안합니다. 일단 수익이 5% 이상 나고 있는 상태예요. 웅진 C급익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C급이 현재 수익 5% 이상 꾸준하게 났고 오늘의 수급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익을 지켜야 됩니다. 수익을 빼먹을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웅진 C급익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지지난 종목이죠. 인프라에어가 아직 남아있어요. 인프라에어 남아있죠. 인프라에어는 아직 차트 흐름 굉장히 이쁜 차트입니다. 현재 10% 이상 수익 중이에요. 인프라에어 걱정하지 마시고 인프라에어는 홀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말이나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뉴스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인프라에어 2만 원까지 본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삼성전자 200만 원 간다는 소리랑 똑같은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잡았던 목표가 얼마죠? 15,000원이죠. 저는 이거 조만간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벌써 2만 원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뭐 게임빌이나 대한약품은 아직 말씀드린 지 오래 안 됐고 해서 아직 상승 중이고 백상 같은 경우는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한 수익률로 따지면 한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지금 제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드릴 종목은 뭐가 있냐면 자, 오늘은 제가 차바이오엔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차바이오엔하고 그 다음 가지고 나온 게 YG 엔터입니다. 자, 차바이오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엔 지난주에 굉장히 지난 주말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바로 수급적인 부분인데 자,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가 그렇게 수급적인 이슈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매도가 많았던 종목인데 갑자기 매도세가 들어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4일 연속 들어옵니다.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29만 주, 30만 주 들어왔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42만 주 가까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연기금과
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 물량입니다. 이거 지금 보건데 오늘도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장중에 아침에 잠깐 아침에 2, 3%까지 2%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기관들의 매수 가능 구간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종목 지금 새로운 가격대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새롭게 전고점 뚫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와 더불어서 또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자 YG 엔터입니다. 자, YG 엔터가 상당히 많이 루머로 인해서 빠졌다가 실적 루머로 인해서 빠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자, 수급적으로 살펴봐도 역시나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도 루머였기 때문에 실적 괜찮을 거고요. SM 실적 좋듯이 YG 엔터도 실적 좋을 겁니다. 크게 걱정할 종목 아니고 새롭게 종목 자체가 상승해주고 있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YG 엔터와 차바이오엔 중에 뭘 제가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차바이오엔인 것 같아요. 자, 차바이오엔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등을 준 이후에 보통 이때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 십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 패턴 그림은 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급적으로 오늘 기관들이 오늘 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아까 딱 봤다고요. 그러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이 종목도 역시 일주일 안으로는 충분히 한 11,5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연기금과 투신이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실적, 그 다음에 정책,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현재가 한 950원이네요. 현재가로 좀 매수를 충분히 해주시고 다음 주에 한번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바이오엔 살펴봤고요. 자, 김선윤의 공공칠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됐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중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 양회가 개막되는데요.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1.67% 하락한 2320.05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간망세 속에서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월 중국 비제조업 지수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비제조업 부분의 수요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둔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금리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긴축 기조로 전환되지 않느냐라는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증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간망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은행들의 순이익은 18.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이끄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012년 QFI를 통한 순자금유입이 8.8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에이즈 증시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중국의 양해라고 하는 정치협의회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3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을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장 총리 체제의 출범 공식화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매 3월 초 열리는 정협과 전인대, 즉 양회 일정이 시작된 건데요. 중국 최고의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은 어제부터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5번의 전체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내일 개막해 정부와 최고 인민법원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주력 모델 갤럭시 S4가 3월 14일 미국 시장에서 첫 선을 보이고 4월 중순부터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사이즈, 카메라 화소 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할 전망입니다. 알짜 자회사를 둔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웰크론한텍은 올 1월 5,98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휴맥스 홀딩스도 자회사의 성장성이 부각되며 올 들어 6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어제 정협을 개망으로 내일 전인대도 시작되면서 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양회의 주요 내용들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미국의 시캐스트 협상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 이후 중국의 양해 개망 및 수출입 발표 등이 주요 변수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 총선 이후 정부 구성 과정의 불안 요인은 좀 상존하지만 미국 시캐스트의 막판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국 양해 개막에 따른 신정부 출범 가능성 그리고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G2의 경제 지표 개선 트렌드 등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레벨업 과정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반영할 만한 IT 관련 중소형 부품주 그리고 양해 개막에 따른 중국 관련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경제 부분의 개혁 및 도시화가 초점인 중국 양해에서는 다른 해의 경우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진핑 리커샹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2013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목표치는 각각 2012년과 동일한 7.5%와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긴축이나 인위적인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신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정책 기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경제 부문의 개혁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 내 금융기관 및 위안화의 국제화가 포함될 것이고 둘째로는 지역별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화율을 좀 더 높이겠다는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화를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가 향후 중국 경기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014년 1분기 이익 전망에서 보면은 중국 양해와 IT 신제품 효과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13년 1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속도는 이전보다는 완만해지거나 유사한 레벨의 유지 중입니다. 다음 주 상반기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로는 중국 양회 그리고 IT 신제품 효과 등이 될 것입니다. 차이나 플레이 섹터인 소재, 산업재의 이익 전망 추이는 춘절 이후에도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중국 양해를 통한 정책 불확실성 개선 여부는 관련 섹터의 펀더멘털을 움직이는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T 신제품 출시는 3월 중 가시할 것으로 예정돼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는 IT 업종의 이익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 양회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IT 섹터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한편 3월 14일 갤럭시 S4가 첫 선을 보이게 되고 4월 중순부터는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매력적인지 시장 반응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갤럭시 S4가 4월 중순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 AP 사이즈 그리고 화소 등에서도 모두 이제 진일보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주력 모델로 이제 예상되는 갤럭시 S4가 3월 14일날 스펙이 공개되고 4월 중순부터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대와 AP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 카메라 화소 등에서 진일보할 전망인데 올해 갤럭시 S4 판매 대수는 5,200만 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3억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S4 관련 부품 업체는 기존 시리즈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변화됐을 뿐 기존 시리즈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정적인 부품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정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3월 초순부터 관련 부품주들의 초도 납품이 시작될 것이고 S4 관련주 부품들의 충분히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품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 또한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품 업체들의 주가는 공개 전 1개월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회 갤럭시 시리즈들의 스펙 공개 전에 나타났던 부품 업체들의 주가를 분석하면 신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개 전
1개월간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이후 주가는 1개월 동안은 부진하다가 재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구체적인 실제 호조를 확인한 이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갤럭시 S4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모텍, 세코닉스, 파트론 등이 손에 꼽힙니다. 카메라와 안테나 관련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공급체가 제한돼 상대적으로 단가 인하 압박에서 좀 유리하고, 그리고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아모텍 그리고 파트론, 세코닉스 등을 이제 좀 한번 관심 깊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덕 GDS, 이녹스, 우주 일렉트로닉스 또한 같이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 부품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가운데 알짜 자회사를 둔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알짜 자회사를 둔 그런 기업들의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훈풍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알짜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부각된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용 플랜트 전문업체인 웰크론 한텍의 주가는 최근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올 1월 5,98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웰크론 한텍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43%,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경설비를 포함한 신성장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서입니다. 올해 자회사인 웰크론 강원의 실적 호조도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 화공 플랜트 전문 기업인 웰크론 강원은 지난해 매출액 165억 원, 순이익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웰크론 강원을 포함한 웰크론 한텍의 올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135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맥스 홀딩스 또한 알짜 자회사를 둔 턱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올 들어 6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셋톱박스 제조 판매 업체 휴맥스, 그리고 휴맥스 글로벌, 휴맥스 INC, 건인투자 등을 자회사로 두었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휴맥스의 경우 중동과 남미 등 글로벌 셋톱박스 시장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66%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손자회사 알티캐스트가 IPO를 추진하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티캐스트는 디지털 데이터 방송 콘텐츠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일 평균 거래액이 10억 원에 불과한 게 아쉽지만 주력 자회사 휴맥스의 실적 성장성과 그리고 손자회사 알티캐스트의 실적 및 IPO에 따른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LCD 공정 장비 제조업체인 탑 엔지니어링도 올 한해 자회사의 수혜를 챙길 전망입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보호회를 제조하는 파워로직스 지분 24%를 갖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주고객인 삼성 SDI와 LG화학 내 점유율 30%를 유지하고 있어 올 한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